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자는 김미경,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 책은 많은 강의와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실제적으로는 독자들이 이 말 때문에 내가 정말 살아났다 할 그런 말 한마디를 잘 요약을 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누군가 말 한마디가 정말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지고 동기가 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어떤 말을 사람들에게 해주면 좋은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어려운 것은 많은 부분이 있죠. 그 중에서 이 책은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어떤 영역 속에서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참 어려워요. 마음을 다스려 나간다는 것이 살면서 할수록 참 어렵다. 두 번째 어려움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일상이 참 어렵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그 영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사람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그만큼 관계를 맺어 나간다는 것이 어렵다. 네 번째 어려움의 영역은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고,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자기의 꿈. 근데 그 꿈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 이만저만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바라보면 이 네 가지 어려운 마음, 일상, 관계, 꿈의 어려움을 도움을 줄 수 있는 한마디가 있어서 그 한마디를 통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겨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그런 좋은 내용들을 이 책에서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네 가지 영역 중에서 첫 번째는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참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첫 번째로는 실패할까 힘들고, 두려움 속에 걱정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뭔가를 변화하고 있어야 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한 부러움,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 과시를 당하는, 또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한 자책하는 모습들, 내가 짊어져야 될 책임들, 내 인생의 행복, 불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아마 이 여러 가지 요인들 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혹시나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지금 내 마음이 힘들다 그러면 이 책을 보면 이렇게도 생각하고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조언과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책에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마음의 평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 페이지 42면에 보면 자존심이 센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존심이 센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상대로부터 받은 호의는 잊어버리고 서운한 감정만, 섭섭함만 계산을 한답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지금 비록
섭섭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예전에 해주었던 좋은 것들을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었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 나갈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정말 마음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의 평수는 몇 평일까요? 8평일까요? 15평일까요? 32평일까요? 64평일까요? 전원주택일까요?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의 평수를 계산해 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차에게서는 일상이 힘들어요. 참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지요. 어떤 면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또 어떻게 인생 방향을 잡고 있는가, 또 일을 하다 보면 슬럼프, 또 내 마음의 감정, 우리 돈의 문제, 내 꿈에 대한 문제, 하루하루 살면서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결정해야 되는,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우리 일상이 그렇게 쉽게 평안하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죠. 오늘 하루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서 여러분을 힘들게 했습니까? 내 자신 때문에, 아니면 주변의 사람 때문에, 돈의 문제, 아니면 이걸 할까 저것을 할까 결정해야 되는 어려운 부분들,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가 힘들어, 정말 힘들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일상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이 책에서는 어렵습니다. 혹여나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부분에서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구나, 이런 좋은 말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일상 살리기 부분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생각 조망권 126페이지, 사람의 생각에도 조망권이 있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더 높게 멀리 보려면 생각의 조망권이 높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 조망권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의 조망권이 높고 멀리 볼 수 있어야 그것이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 생각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생각의 높이가 어떠하냐,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아파트 평수, 아파트에는 조망권이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내 생각의 조망권이 점검해 나간다면 하루하루의 삶이 생동감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은 관계가 정말 힘들어요. 오늘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과 만남 속에서 힘들죠. 어떤 부분에서 관계가 힘듭니까? 직장에서 모녀 사이에, 형제 자매, 부부 사이에, 친했던 친구, 그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인상들, 서로에 대한 험담들, 서로에 대한 충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혼합적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면서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멀리 떠났으면 좋겠다, 저 인간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 회사 때려치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관계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 힘듦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책에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154페이지에 마음의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위치, 마음의 평수, 마음의 생각, 마음의 위치, 그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맞장구를 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위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지나치게 상처받고 있다면 혹시 내가 상처받기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가? 매운 떡볶이를 만들어서 먹었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한 입 딱 먹더니 여보 너무 매워. 그래서 그 남편에게 그냥 먹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아들이 엄마 너무 매워.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매워서 어쩌니. 이 차이가 참 많이 나죠. 실제적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게 될까? 다른 것이 아니라 저자는 내 마음의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위치가 너무 높든지 내 마음의 위치가 너무 높든지 이 위치에 따라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지 않기도 하고 그 마음의 높이, 마음의 위치가 단 1cm만 높여도 상처를 예방할 수 있다. 정말 공감이 가요. 그 사람과 내가 어떤 마음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가 그에 따라서 별게 아니게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날카로운 상처가 되어서 힘들고 또 힘들어질 수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의 위치를 한번 조금만 1cm가 어렵다면 1mm라도 더 높이면 훨씬 더 관계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꿈이죠. 꿈. 지금 내가 꿈을 꿔야 될 나이인가 이것도 고민되어집니다. 왜 꿈이 힘들까요? 불행, 사람 속에 있는 경쟁, 나의 체질일까, 내 자존감, 이제 리더십의 문제, 남들의 평가, 내가 능력이 없는 거, 내가 나이 듦 이런 여러 가지가 혼합적으로 일어나서 꿈이 힘들고 꿈을 이룰 수가 없고 꿈꾸는 것조차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생 100세를 산다고 말하지만은 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꿈이 있지만 그 꿈이 죽어 있어서 주머니 속에 있든지 내팽겨 쳐버렸든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책의 다른 부분에서도 동일한 것처럼 많은 부분에서 많은 인상을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음의 온도, 각 파트의 마음의 평수, 마음의 생각, 마음의 위치, 마음의 온도 이것이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가지는 공통적으로 느끼는 아마 제가 이 책을 이런 부분을 쓴다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수, 마음의 위치, 마음의 생각, 또 마음의 온도 말의 온도란 책도 있었죠. 마음도 온도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 옷에 날마다 체크를 하죠. 어디 갈 때마다 온도 재고 36.5도 돼야만이 되는 안심하고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도 신체도 온도가 필요하고 온도가 정상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 책 218페이지에 보면 우리 마음에도 온도가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온도가 높은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공부할 때 예습과 복습을 잘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온도가 흔히 말하면 열정이죠. 열정, 간절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이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인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조금 원하는 온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루기가 참 어려워요. 성경에도 보니까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난다. 다시 말하자면 온도가 있어야 됩니다. 뜨거워야 되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놀라운 폭발력이 화산처럼 일어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온도,
높여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잘 헤쳐나가고 잠잠했던 우리들의 삶들이 막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책을 한번 사서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책을 읽어서 이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좋은 한마디 말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서 여러분에게 정말 평생에 감사할 사람, 평생에 좋은 사람, 큰 도움을 준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기억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